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것은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유한계이거나 또는 무한계이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 우리가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를 다루는 것을 이산 확률 분포라 불렀었고, 그 이산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분포가 이항 분포라는 게 있다 그랬었죠. 자, 오늘 배우게 되는 연속 확률 분포는 변수 x가 일단 유한계의 값을 갖는 게 아니고 어떤 범위 내의 실수값 전체를 갖게 되는 확률 변수 x가 연속적인, 예를 들면 키라는 거는 160에서 쭉 해서 170까지 그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실수의 값들을 갖게 되겠죠. 몸무게도 시간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 그 범위, 주어진 범위 속에서 모든 실수값을 갖게 될 때 그러한 변수 x가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걔를 연속 확률 변수다 이렇게 부를 거고요. 연속 확률 변수 x도 마찬가지로 변수와 어떤 확률 간의 대응 관계가 생기겠지. 그런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다 이렇게 부를 건데, 자, 이산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보여주는 함수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불렀었죠. 확률 질량 함수다 부르고,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도 된다. 특별한 경우에 그 확률 p x가 x1 확률을 대응 관계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런 애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렀다면, 자,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사용을 하는데, 자, 느낌은 이런 느낌이야. 자,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숫자를 갖게 될 확률을 어떤 숫자로서 보여주는 걸 그냥 편의상 확률 질량 함수라 이름을 붙였었고, 자, 여기서는 확률을 보여주는데 확률을 어떤 양이 아니라 밀도로서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밀도로서 보여주는데, 이 밀도로서 우리가 다루는 확통에서는 실제로는 저 확률을 넓이로서 구하게 됩니다. 우리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을 넓이로서 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름만 확률 밀도 함수인데 사실은 확률 넓이 함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데, 자, 먼저 한번 확률 변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시계 있죠, 시계. 저기 0 또는 12에서 시작하는 시계가 있을 건데, 저게 이제 12등분이 돼 있겠지, 12등분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1, 2, 3까지만 써볼게요. 자, 저기 바늘이 있는데, 자, 이렇게 바늘을 딱 튕겼을 때 이 바늘이 1과 2 사이에 들어올 확률을 구해라. 자, 바늘이 1과 2 사이에 있게 될 확률을 구해라. 우리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확률은 연속 확률 분포에 다르게 되는 확률은 우리가 배웠던 수학적 확률은 아니고요. 사실 이 확률은 기하학적 확률이죠. 기하학적. 그래서 교과 과정에서 약간 축소는 됐지만 우리가 느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전체 영역을 12칸으로 본다면 이 바늘이 이렇게 이 사이에 들어올 확률은 한 칸에 해당되겠죠. 한 칸. 여그래서 전체 영역을 12로 본다면, 자, 얘는 영역으로 보는 거야. 이제 전체 길이겠지. 전체 길이를 12로 봤을 때 여기 1과 2 사이는 한 칸을 차지하니까 얘는 확률을 12분의 1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1과 3 사이에 들어온다 그러면 12분의 2로서 이렇게 어떤 x라는 놈이 1과 2 사이에 들어올 확률을 이렇게 12분의 1로서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확률 밀도함수는 넓이로 구한다고 했는데 예를 든 거야. 예를 들어서 길이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이제 넓이로서 할 건데, 확률 밀도함수의 예를 들기 위해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생각을 해보시면 얘를 x축에 확률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0부터 12까지 x의 값을 갖게 되겠죠. 그때 어떤 특정한 숫자에 들어올 확률은 저기가 12분의 1이 되겠지. 자, 1, 2 이렇게 갔다면 1부터 2 사이에 들어있게 될 확률은 이 넓이로 볼 수 있다는 얘기. 이 넓이. 자, 1 곱하기 1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자,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좌표평면 표현하면 마치
y는 1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로 주어진 범위를 0부터 12까지 본다라면, 그래서 뭐 1부터 3까지의 확률이다. 그러면 다시 1부터 3까지 이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거를 확률 밀도함수라고 부를 거고, 자, 중요한 거는 바늘을 딱 튕겼을 때가 숫자 1에 도착할 확률.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에 도착할 확률은 이 선이겠지, 선. 근데 확률을 넓이로서 계산하고 싶은데 선은 넓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0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숫자에 도착할 확률은, 자, 중요한 내용이야.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데 어떤 범위 내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범위 내에 있을 확률이야. 범위 내의 확률. 근데 얘처럼 이산확률 변수처럼 특별한 숫자에 도착할 확률은 무조건 0이라는 거지. 왜냐면 이 길이가 12일 때 요 사이를 1로 볼 수 있지만, 이 1이라는 이건 점이 되겠지. 길이에 있어서 또 점은 0이겠죠. 길이가 0이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숫자에 도착할 확률이 0이 되기 때문에, 자, 이 확률을 이렇게 1부터 2 사이에 있을 확률은 이렇게 등호 2를 빼고 물어보더라도 똑같다 이런 얘기지. 등호 2를 빼고, 등호 2를 빼도 확률은 똑같다. 그래서 특정 숫자에 속할 확률은 0이다. 이걸 일단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럼 이게 확률 질량함수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밀도함수는 약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률 밀도함수에 대한 좀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확률 밀도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밀도함수라는 거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세 가지 특징을, 이 세 가지 특징을 반드시 암기하시고 확률 밀도함수를, 자, 확률 밀도함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확률 밀도함수를 구하는 작업은 너무 어려운 작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확률 밀도함수를 제시해 줄 건데, 제시해 주면 우리 그 제시해 준 함수에 항상 미지수를 포함시켜 준다고. 미지수가 있으면 이 확률 밀도함수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그 미지수를 해결하고 특정 범위 내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들이 주를 이룰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 확률 밀도함수 x의 범위가, x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서 정의됩니다. x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정의된 함수 fx가 있겠죠. 함수니까 fx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fx의 값은 항상 0 이상은 1이라는 거야. 즉 모든 함수를 저 확률 밀도함수 그리면 x축 위에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정의된 범위 내에서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고, 자, 두 번째 x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넓이를 구하면, x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x축과 이루는 넓이가 항상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를 정의했는데 이 넓이는 항상 1로 고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 마치 확률의 합이 1이었던 것처럼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 도형이 x축과 이루는 넓이를 구하면 항상 1로 고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적분을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알파부터 베타까지 fx의 넓이를 구하면 1입니다. 이렇게. 적분을 안 배우신 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받아주세요. 실제로 이 넓이를 구하는데 적분을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한 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이 두 수 x가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넓이로, x축과 이룬 넓이로 구한다. 즉 a부터 b까지 fx dx가 바로 요 확률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 자, a부터 b까지 아까로 치면 뭐 1부터 2 사이에 있는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이 넓이로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뭐 우리가 이런
적분을 사용해서 넓이를 구하지는 않는 거고 이렇게 적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렇게 한글로 길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이해적인 측면에서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설명해 볼게요. 문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확률 밀도함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이 세 가지 특징을 생각을 하셔야 돼. 자, 확률 밀도함수라는 표현이 문제에 등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저 세 가지 특징을 생각하고, 자, 확률 밀도함수 fx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kx 플러스 k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x의 범위를, 자, 전체 범위를 0부터 2까지로 줬습니다. 정의역을 0부터 2까지로 줬을 때 k 값과 넓이를 구하라, 이런 게 가장 보편적인 문제야. 저 미정계수를 찾으시고 일단 그 다음에 그럼 어디 한번 특정한 숫자 1부터 2 사이에 있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일단 우리는 k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k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률 밀도함수의 세 가지 특징을 떠올리셔야 한다 그랬죠. 확률 밀도함수 세 가지 특징.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래프가 위에서 형성이 되겠지. 위에서 그려져야 되고 0부터 2 사이에서 넓이가 1이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직선인 거죠. 직선. y 절편이 k이고, 자, 어딘지 모르니까 k를 여기쯤 찍을게요. 기울기가 또 k가 되죠. 그러니까 2를 집어넣으면 3k가 나오겠지. 일단 k가 양수일 거니까 3k가 이렇게 더 2위에 있다고 생각을 할게. 자, 그래서 직선이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특징? 요렇게 x축과 이루는 이 넓이가 1이다. 그래서 적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다리꼴의 넓이로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윗변 k, 그 다음에 더하기 아랫변 3k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4k가 나오겠고, 4k가 넓이 합이 뭐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그래서 k는 4분의 1로 구해진다 이런 얘기죠. 자, k가 4분의 1로 구해지고 나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k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다음 여기다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제 실제로는 4분의 3이 되겠지, 길이가.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면 이 확률이 나온다니까 넓이 정도는 사다리꼴의 넓이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그냥 대부분의 경우 확률 밀도함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단순하게 주어지는데, 우린 저거는 그냥 간단하게 확률 밀도함수의 특징 정도만 기억하는 거고, 자, 실제 확률 밀도함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예가 정규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정규 분포. 자, 정규라는 거는 노멀하다 이런 뜻이야.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정규 분포라는 건데 아주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분포란 얘기야. 그래서 정규 분포를 이렇게 편의상 줄여서 n이라고 표현합니다. n. 자, 그럼 이 정규 분포도 마찬가지로 확률 밀도함수를 가지게 될 건데, 연속 확률 변수니까 확률 이 정규 분포에 주어지는 이 확률 밀도함수를 수학자들이 찾아낸 거죠. 대부분의 사회 현상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어떤 좌우 대칭의 이런 종 모양이 된다는 거야.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그런 확률 밀도함수들을 수학자가 찾아냈는데, 그 확률 밀도함수가 꽤 어려운 형태야.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분의 1을 하고, 자연상수인데 이건 여러분 아직 안 배웠을 거고, 이 시그마 제곱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라는, 보기에도 끔찍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여기 숫자야. 2는 상수, 2.7 정도 되는 상수야. 2.7 정도 되는 무리수인데 그런다 치고, 어쨌든 뭐냐면 어떤 이 파이라는 거 3.1찾고, 이 시그마는 표준 편차, 거기에 요게 지수에 비치되고 요게 지금 지수가 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적분을 배우지 않는 이상 그려내기 어렵고, 미적분을 배웠어도 쉽지 않은 함수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로 정의를 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즉 실수 전체,
실수 전체라고 해야 되겠죠. 아직 또 무한대를 수트를 안 배우신 개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실수 전체 즉 얘가 이제 정근선이 되는 거죠. 정근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수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지수함수의 치역은 항상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 값은 0보다 커. 저기서는 확률 밀도함수, 일반적인 확률 밀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확률 밀도함수,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수학자들이 찾아낸 이 특별한 이 확률 밀도함수는 첫 번째 함수값이 반드시 양수가 됩니다. 두 번째,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저거를 적분하면 1이라는 거야 실제.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생각하다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렇게 끝없이 가까워지는데 이 넓이를 다 더하면 겨우 1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청 낮게 형성이 돼 있겠지. 우리가 보기 좋게 이렇게 종형 모양의 그래프를 만들어 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의 특성상, 자, 이제는 x는 m에 대해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즉, 여기 가운데가 평균을 의미하는 그 m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좌우 대칭을 이루게 된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m일 때 여기가 이 함수의 가장 큰 값이 나오겠죠. 큰 값은 여기다가 m을 집어넣으면 얘가 1로 바뀌니까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분의 1이라는 게 나올 건데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어쨌든 이 함수를 암기하거나 그런 거는 교육과정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특별한 함수가 있는데 그걸 그렸더니 좀 아름다운 종형 모양의 어떤 대칭형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런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n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n 쓰시고 평균 써주시고 그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 m과 시그마 제곱은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연소 확률 분포의 목적은 확률 구하는 거야. 자, 우리 이산 확률 변수의 목적은 평균과 분산 구하는 건데 여기는 평균 분산을 반드시 먼저 제시해 준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평균과 분산도 구할 수는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교과과정에 다시 빠졌으니까 언급은 하지 않겠고요. 일단 구별하시면 이산 확률 분포는 평균과 분산 즉 EX, VX, 시그마 X 이런 게 구하는 게 목표였다면 연소 확률 분포는 확률 구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일단 오늘 이 정규 분포의 특징은 반드시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 점점 이게 출제 경향이 높아져 있고 특히 대칭성에 관해서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는 이 함수가 어렵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거는 불가능해.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줘서 요새는 그런 이 정규 분포로 확률을 구하는 문제도 나오긴 하는데 자, 일단 봅시다. m에 대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확률이 가장 크려면 똑같은 간격이라면 확률이 가장 크려면 요 가운데 m을 기준으로 똑같이 떨어진 숫자가 유지가 됐을 때 확률이 가장 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m이 커지면 그래프가 그대로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m이 작아지면 왼쪽으로 평행이동. 그래서 이 흐트러진 정도, 즉 분산이죠. 분산과 표준편차, 상포도라고 그러지. 자,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자, 근데 시그마가 뭐야? 시그마가 표준편차잖아. 표준편차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평균 주변으로 몰린다는 얘기잖아. 별량들이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야. 즉 요게 자 x가 m일 때 여기 값이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분의 1인데 이게 작아진다고 생각해봐. 작아져. 자 여기 뭐 예를 들면 3분의 1인데 2일 때랑 3일 때랑 생각해봐. 작아지니까 1이지. 이 값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시그마 표준편차가 작아지면 그래프는 이렇게 더 올라간다는 얘기지. 위쪽이 더 올라가 최대값이. 근데 넓이는 1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게 금방 더 급격하게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가 작아지면 그림이 좁아지고 시그마가 커지면 그림이 커지면서 낮아진다. 뭐 이 정도의 특징까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 함수를 가지고 낸 문제는 한 번도 없었고요. 이 높낮이라든가 대칭성, 그 다음에 m을 포함하고 있을 때 이 확률이 이 넓이가 가장 커지니까 확률이 가장 커진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자 정리를 하시자면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 x가 연속적인 값을 갖는 경우의 분포이고 그 확률을 보여주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데 확률 밀도 함수는 반드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 그런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분포가 정규 분포인데 정규 분포 곡선은 이런 특이한 함수를 수학자들이 발견한 거지 만들어낸 거야. 그랬더니 우리 사회 현상을 보여주는 이런 종 모양의 대칭형 그래프가 되는데 그 대칭이 되는 숫자가 바로 이 정규 분포 x, 이 연속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게 되고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실수 전체에서 x축과 이룬 넓이는 1이 되고 이 x축이 정근선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정규 분포를 통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실제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